시작.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화이팅!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서영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사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영교 의원 마이크는 꺼주세요. 꺼도 상관없어요. 꺼도 상관없어요. 네, 진짜예요. 네. 자, 진짜예요. 자 서영교 의원 여러분 일단 제가 서영교 의원의 매력에 빠져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자꾸 모시지 않으면 불안해 죽겠어. 아주. 그래서 서영교 의원을 여러분들 지금 일단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고생했는데 아직 후원금 안 차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농협 301-0108-7498-21 서영교 후원회고요. 그리고 서영교 TV는 최근에 10만 달성했다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드디어 우와! 실버 버튼이 오는군요. 조만간 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새날 대표님 덕분이고요. 예, 우리 지지자님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제가 소통 잘하는 그런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얼만큼 소위 개고생하시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아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일반 정치인들한테도 누군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서영교 의원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봐요. 제6판 서영교 마이크 안 줘도 돼. 그래서 미국 채를 샀어요? 경제는 안 살리고 미국 채를 샀어요? 경제 다 망가뜨린 최상목이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입받던 도중에 방청석에서 의석에서 개입하는 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 경제를 위해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 세영교 조금 자제하세요. 아니 경제를 다 망가뜨린 장본인이 돼요. 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아화가 아니죠. 분노합니다. 윤석열 하면 한덕수, 최상목에 이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성을 안 합니까? 서영교 의원님. 하세요. 네. 서범수 의원 잘하세요. 이게 원래 저렇게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도 헛소리들을 하니까 일종 야유 보내는 건데 다른 국회의원 10명부터도 서영교 의원만큼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저러시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 원칙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사이다잖아요. 지금. 예. 국민들을 막 환호하잖아요. 실수하셨어요 지금 마찬이. 뭐예요? 그냥 사이다예요? 핵사이다지? 사이다. 누클리오 사이다. 아니 주호영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의장. 예, 주호영 부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딱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서영교 의원 좀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을 딱 잡고 얘기했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때 내가 적당히 주호영 이름 안 부르고 참았는데 안 그러면 나도 주호영 이름 불러.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선배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둘이 얘기 여러 가지 나눴죠. 그랬더니 나한테 설명도 잘해주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리스트 중에 이제 장군 이름 붙이는 리스트가 우리가 붙인 명칭이에요. 취미의 장군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한때 윤석열하고 잘 싸우실 때. 이 다음 장군 진급 배상 서영교 장군 이런 느낌이 진짜 있어. 네. 아,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일찌감치 장군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진급시켜 드릴게요. 네, 근데 새날에서 장군으로 딱 진급시켜 주니까 이제 확실하게 공식적인 장군이 되었습니다. 제가 3점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영교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지하게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인터뷰가 서영교 의원과 좀 좋은 시간 가져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네. 계시군요. 자, 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최상목 탄핵 청문회라는 거 있었어. 나는 이게 지금 민주당 법사위 처음부터 계셨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법사위가 사실은 연설을 내란을 유도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뭐 국회가 열리자마자 막 이상한 청문회 하고 막 다 통과시켜버리고 막 이래갖고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요소가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일 재밌는 장면은 최상목이 탄핵시킬 거야? 근데 너 일단 청문회 나와봐. 나 이거 일찍이 못 본 장면이잖아. 너 탄핵시킬 건데 안 해본 탄핵시킬지 탄핵시킬지 안 시킬지 한번 네가 한번 서로 이야기 좀 해보자 이거잖아요. 와. 근데 재밌는 장면. 일단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A4 용지 이런 거 놓고 쪽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이게 쪽지예요? 이런 쪽지 있어요? 받을 땐 쪽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말씀드리는 쪽지예요? 받았을 땐 아니, 쪽지로 정리한 받았습니다. 쪽지가 돼요 이게? 당시에는- 이런 게 쪽지예요? 이런 게 쪽지예요? 저는 받았을 때 그 정도 크기의 종인지 몰랐습니다. 뭘 몰라요? 이 종이가 A4 용지를 뭐 한두 번 봐요? 이만한 내용을 쪽지라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이유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개찌질하네요, 정말. 찌질하죠. 네. 네, 찌질하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물어보면은 사실 저쪽에 저 내란 공범들 보면 되게 약 쪼아라 있는 느낌 안 들어요? 예. 딱 압도당하는 느낌. 예. 일단 무조건 몰라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 쪽지예요? 이게 쪽지예요? A4 용지가 쪽지예요? 쪽지는 연애 편지 있을 때나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요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쵸? 쪽지. 네. 예. 딱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제가 그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최상목이 받은 걸 텐데 저한테 줄 리는 없고 이게 밖으로 나왔으니 모든 방송이나 이런 곳에 이게 A4 용지라고 하면서도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방송에 나올 때도 뭐 언론에 나올 때도. 그래서 제가 실물 크기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찰에 제출한 그 증거를 복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최상목 말로는 접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접혀 있었으면 복사하면은 표시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사한 이 서류는 너무 빳빳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빳빳한 상태로 그 양복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부하한테 넘겨주는 걸 어떻게 그래서 합니까?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아니 감히 대통령께서 주신 문건을 그러니까 접어서 또 그걸 또 쪽지로 봐.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감히 차관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짜고 나왔는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차관보한테 가서 그럼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받아가지고요. 요렇게 접어서 제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직전에 오호 너 잘 걸렸어. 내가 이거 딱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게 쪽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이만한 크기예요. 이걸 쪽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접힌 자국도 예. 없고. 접힌 자국도 없고. 지금은 접혔기 때문에 네. 보이는데 이게 쪽지예요? 이게 쪽지예요? 나 저기서 이런 게 있어요.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딱 한 줄짜리 문장으로 팩트 폭격하는 게 더 데미지가 커요. 예. 언론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A4 용지인데 이게 쪽지라고? 뭐 이런 거고 이게 쪽지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서영교 의원이 딱 잘 집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최상목 탄핵에 대해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최상목 탄핵을 지금 일각에서는 네. 우리 물락의 일각에서는 최상목 탄핵 안 한다더라 민주당이 네, 뭐 저 한덕수 탄핵 안 한다더라. 네. 진실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상목은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 처음 나왔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 안 한 죄, 그리고 마용주를 임명 안 한 죄, 그리고 상설특검을 지명 안 한 죄, 이런 죄를 다 갖고 있지만 네. 제일 큰 죄는 그게 아니라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장애물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를 다 망가뜨린 자가
최상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윤석열의 경제수석이 최상목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상목입니다. 그 윤석열이 된 33개월 내내 마이너스를 가져온 게 최상목입니다. 그리고 세수 100억대 세수 부족을 가지고 온 게 최상목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상목을 교체해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최상목은 탄핵돼야 됩니다. 최상목을 탄핵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이익이 최상목을 탄핵함으로써 잃는 손실보다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 이게 제 원래 언제 소신인데 판결문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최상목에게 연연해하지? 왜 사람들은 최상목을 탄핵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국민께 잘 알려드려야 돼요. 자, 윤석열을 탄핵했어요. 파면했어요. 어떠세요? 파면하고 탄핵하면 걱정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없는 게 나아차라리. 아주 좋잖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탄핵하면 돼요? 안 돼요? 국방부 장관 감옥에 넣으면 안 돼요. 왜? 나라가 불안하고 안보가 휘청거리거든요. 그런데 김용현 감옥에 딱 넣어놓으니까 국방부 차관이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전쟁의 위험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이상민 누굽니까? 행안부 장관. 탄핵하면 행정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이상민 바로 그만두고 얼마나 행정이 안정됐습니다. 고기동 차관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이걸 그 청문회 끝나고 제가 그 누굽니까? 정청래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러지요 지금? 에? 청문회 했으면 탄핵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무슨 시그널입니까?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정청래 위원장 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면 확실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탄핵해야 합니다. 한덕수는 나가니 뭐니 후보니 뭐니 그리고 명확하게 잘못한 게 또 있으니 한번 주물렀다 놨다 쥐락펴락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최상목만큼 확실히 탄핵해야 되는데 저희는 입장이 다 통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월요일날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 위원장이 고정 출연하시잖아요. 네. 나도 탄핵하고 싶다 지금 이건데 네. 당연 어떤 생각인지는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때 최상목이가 그 핸드폰 바꾼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그게 기록이 나오면서 위증도 했지만요. 걔들 핸드폰을 왜 바꿔요? 그 어떤 경우는 그때 그러셨죠. 그 핸드폰 바꾼 지 몇 개월 더 지나서 또 바꾸고. 네. 그 뭐 고장 나서 바꿨다. 요즘 핸드폰 고장 나서 바꾸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최상목이 그 거짓말할 때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맞아. 좀 진짜 너무 찌질. 보기 안 좋더라고요. 네. 이게 일반 핸드폰에서 폴더형으로 바꿨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봅니까? 근데 그전 핸드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장 났다면서. 그러니까. 고장났다면서 왜 갖고 그러니까 있냐고. 왜 갖고 있냐고. 네. 예. 이미 초기화 시키고 포렌식까지 다 해서 초기화 시켜서 먹통이 된 거예요. 저희 보좌진이 하는 말이 의원님 먹통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고장 나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저기 다시 물어봤을 때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보좌진하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요즘 핸드폰이 6개월 만에 고장이 나니? 고장 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고장이 날 만큼 오래되면 이제 느려지니까 바꾸잖아요. 고장이 안 나잖아요. 물에 빠져서 옛날에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이 깨지면 안 보이니까 지금 답답해서. 물에 빠져도 고장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죠.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장이 났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삼성 핸드폰이 먹통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 이재용 불러와야지. 그렇죠.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러세요? 물에 빠져도 핸드폰은 먹통이 안 나요. 그런데 무슨 먹통이 됐다고 이런 위증의 거짓말 확실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핸드폰 바꾼 자들이 딱 또 초상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 다 바꿨잖아. 내란 공범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란 공범에다가 경제는 무능해, 국회 나와서 위증해, 뭐 저 쪽지인지 문건인지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F폰가 그때 모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 관련한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 확보 그게 주요 내용이었으니까 최상목이는 지금 수사를 받고 구속돼야 될 자를 경제부총리에 앉혀놓고 한때는
원하는 대행까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게 최상목이 했던 그 계엄에 부역했다는 증거가 계엄 선포한 이후에 그러니까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계엄 때문에 한국 채권의 신뢰도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해외 외국 그 투자자들이 이게 계속 이렇게 환전 요구를 많이 할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이 한국은행이 그 지급할 수 있는 이 현금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재부가 승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으로 인한 그 피해를 기재부가 보증을 하겠다는 그게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보증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최상목은 자기 입으로 계엄에 협조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예, 네. 예,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F4가 왜 모였어요? 그날 네. 그날 그 시간에 예비비 확보, 그다음에 국회에서 쓰는 돈 차단할 것, 국가 비상기구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는 거 논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다음 날 주식시장을 열 건지 말 건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다음 날 주식시간이 열 건지 안 열 건지를 왜 지들이 비상계엄 바로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 해제되고 그래서 이거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나와서 비상계엄 안 됩니다. 이 비상계엄은 빨리 국회에서 해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해야지. 지가 반대했고 경제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면 비상계엄 안 됩니다. 이건 국회에서 해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용기가 없으면 그거라도 하지 말았어야죠. 울면서 뛰쳐나갔다 말을 하지를 말든가.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아주 정중하게 이 회의를 하고 바로 뭘 했냐면 내일 주식시장을 열 건가 말 건가 비상계엄은 성공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일 주식시장을 열 건지 안 열 건지를 논의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걸린 거죠. 너희들은 비상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논의를 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안 했어? 그럼 수사해봐야지. 이런 정도로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비상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 주식시장을 열 건지 안 열 건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비상계엄이 성공하길 바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서영교 의원님은 최상목이랑 직접 대면해서 아실 것 같긴 한데 예. 우리가 매체로 최상목이를 보면요 전형적인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관료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겁에 쓸 리가 없고 최상목이 딱 보면요 최상목이는 왜 대선주자로 거론이 안 될까요? 한덕수보다 더 자기 색깔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시킨 대로 네 알겠습니다 쪽지. 그 윤석열이가 최상목이한테 쪽지 줬고 상목아 이따가 예란 성공하고 순댓국에 소주 한잔 할까 이 쪽지 썼을까요? 미치고 연병 환장을 노릇이지. 자 최상목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자 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빵 터진 동영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하필 부인이 그렇게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어? 그리고 왜 샤넬백은 받고 왜 인사에는 개입하고 왜 공천까지 개입해서 국정농단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엄마가 팝니다. 6만 7천 주를 주식 매도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딸이 32초 만에 그것을 다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엄마랑 딸 보셨어요? 자그마치 23억이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왜? 남편이 검찰총장이라서. 왜? 남편이 검사라서. 이런 검사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총장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빵 터지기도 했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선의 관록이라는 게 있어. 초선 비한 아니고, 그러니까 초선부터 중진들까지 서영교 의원의 캐릭터는 독보적이에요. 그렇죠. 독보적이야. 그렇죠. 아니 사실 그리고 초선들 중에 이제 약간 좀 이제 진짜 예. 그 정치 초선생들 보면 저런 카리스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시청자들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서영교도 예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게 즐겁게 지내시는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저의 지역 생활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진짜 재밌어요. 예, 예. 네.
네, 진짜 재밌어요. 예, 예. 저도 재밌어요. 저런 사람 우리 종류에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무대에서 보는 서영교 의원의 뭐 딕션, 텐션 이런 문제를 예, 이야기하려고 예.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내란 이전에 가장 큰 이슈는 명태균 게이트였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누구한테 맡기지? 누구한테 맡겼어요? 서영교 의원한테 맡긴 거예요. 잘해낼 거라고 믿고. 여기다 카리스마까지 있는 거고.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잡는 데는 지금 서영교라는 칼이 가장 크게 쓰인 거예요. 예쁜 칼. 어쩜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세요? 근데 어저께 지금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이 진짜 몇 표도 아니야 이제 예전보다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이제 코앞에 있는데 부결은 됐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걸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몇 표? 3표 모자라가지고. 2표 모자랐어요. 아 299석이니까. 299석이었어요. 299석이어서 199.3인가 그렇더라고. 아, 이제는 그러면 띄어버리면 4458이니까 아. 그 계산기까지 두들겨 봤죠. 199.3인가 그러니까 밑에 떨어내면 197표 받았는데 2표만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2표만 있으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무효표가 4표였어요. 무효표가 4표고 저쪽이 108명이잖아요. 근데 98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반대는 98표밖에 안 나왔어요. 10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10표가 흔들리고 있는 것 중에 4표를 빼고는 전부 다 이쪽으로 온 거고. 그럼 그 4표를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됐나 분석을 좀 해봤는데 4표가 이제 애매하게 쓴 거죠. 무효를 시켜서 이쪽에다가 힘은 안 실어주되 저쪽 표도 아니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한자로 거죠. 썼다거나 뭐 그런 거. 그렇죠. 점을 찍었거나 부 이걸 써야 되는데 거기 선에 닿아서 썼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선에 닿게 썼다니까 가라고 쓰고 싶은데 차마 확실히 가는 못 쓰고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당연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저는 영어로 쓰지 고우라고 가. 제 개그를 무슨 얘기인가 했네. 고우라고 쓰면 또 무효표 돼요. 절대 고우라고 쓰기만 해봐. 가라고 써. 근데 이걸 알아들으시는 누님은 또뭐 아무도 못 웃었는데 저만 웃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댓글창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가을님 집안일 때문에 집회는 참가 못했지만 티 지금 새날 티가 있어요. 오늘 런칭한 거 윤석열 탄핵 기념티 가슴에 남겨놓고 살아가기 위해 티로 이뤄봅니다. 주문 콜 이재명 화이팅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제이님 항상 서영교 의원님 다른 영상들 볼 때는 큰 소리만 기억났는데 오늘 자세히 내용을 들으니 매우 진지하게 노력하시네요. 오늘부터 매우 호감 정치인에 임명되셨습니다. 서영교 화이팅 하셨고요. 화이팅.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지금 장군으로 진급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장군님. 네. 자 개봉 돌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최상목 핸드폰 고장 나서 바꿨다가 아니라 고장 내서 바꿨다고 합니다. 맞네.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맞네요. 제이님, 서영교 의원님, 임세훈 소장의 성대모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이 방송도 했는데요. 네. 임세훈 소장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아끼는 네, 후배잖아요. 너무 아끼는 후배입니다. 임세훈이 새벽에 네. 나오라고 나가신다면서요. 그럼요. 나쁜 사람. 아니 임세은은 그 이대 후배기도 한데 이대 후배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요. 제가 당의 부대변인을 하면서 여성위원장을 할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젊고 어린 친구가 그 증권 쪽에 일을 하는 아주 전문가이죠. 그런 친구가 전혀 우리랑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아이도 낳고 이랬지만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우리 쪽에 문을 두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어머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저희가 키워줄 여력도 없었어요. 근데 스스로 너무 잘하면서 커서 어느 날 돌아보니 청와대에 부대변인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잘 큰
그러니까 그냥 보면 되게 그 뭐랄까 잘 자란 예. 귀하게 자란 그래서 어떻든 자기 중심적으로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일 수 있으나 예. 전혀 그렇지 않은 전문가이면서도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가온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하게 하는데 어느 날 제 흉내를 내는 거 보니까 많이 참 세상이 우리 세은이 목소리를 바꿔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게 고운 목소리로. 외모를 보면 곱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네. 그래서 의원님 없을 때도 예. 임세훈 나오는 날은 간혹 성대모사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잊고 있던 소영교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임세현 덕분에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설마요. 임세현 예. 덕분에 더 유명해졌어요. 그거 하시다 또. 네. 우리가 했던 처음에 또 율동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서민의 영원한 딸이 서영교. 그래서 충고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민의 영원한 흔들면서 딸이 몸을 서영교. 흔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sonkiст 저 카피 아니요? 썬키스트? 흔들어 주세요. 이게. 아. 이제. 자,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언제 다시 특검이 발의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권 교체가 한 46일 뭐 45일 이렇게밖에 안 남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할 거냐? 대선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할 거냐 아니면 정권 바뀌고 할 거냐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정권 딱 바뀌는 순간이면 어떤 것도 통과잖아요. 네, 네. 거부권 네. 행사 안 할 대통령이 확실하고. 그럼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다시 합니다. 정권 바뀌기 정권 전에? 교체 전에 합니다. 아. 예. 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한 자들에게 그때 찬성할 걸 그랬어라고 후회하게 그치.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따지고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지만 옳은 것은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우위원하지 그래서 말고. 예, 어. 예,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3자 추천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수사 대상이 된다면 거기에 관련이 있는 정당이 빠진 채로 특검이 추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특검법을 만들어서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대되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발의를 해. 대선 기간 중에. 그래서 어차피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부권 행사한다고 쳐요. 그러면 재의결을 이렇게 이럴 수 있어. 정권 교체 되기 직전에 통과를 시켰다고 쳐봐. 대통령이 바뀌면요. 대통령이 바뀌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거에 다 감안할 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이제 통과시키고 제가 대표 발의하면 숙려 기간 있고 법사위에 가고 법사위에서 소위로 넘기고 소위에서 의결에 또 전체회의로 가고 그게 본회의로 가고 그래서 정부로 보내는 시간이 있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고 시간이 쭉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재의결에 돌아오는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계산기 굉장히 두들겨야죠. 노리는 건데 예. 이렇게 통과를 시켜 제일 세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 그리고 다음 대통령의 첫 재가상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그 다음에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에 하면 뭐 되자마자 그거 했느니 뭐 했느니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딱 준비해 놓고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 바뀌면 국무회의 통과시키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야 내란 특검도 거의 비슷하게 가면 그럼요. 그렇죠. 와 이거 설렌다. 국민 여러분 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럼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죄를 지었기 지었으니. 때문에 거부하는 그렇죠. 겁니다. 선생님은 용서하셨지만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봐요. 내란 특검도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중요한 게 특검의 명분은요. 기존에 있던 수사 조직이 제대로 못해서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내란 일어났는데 아직도 특검 같은 걸 아예 못 만들었어. 그놈인 조직들이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공범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고 명태균 게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형사소추를 피해갈 방법이 없는 명태균 게이트가 수사 중이란 말이에요. 예. 그 지금 언론들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김건희 언제 부른대?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스피드감은 없잖아. 속도를 안 내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면 김건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뇌피셜도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을 가장 빨리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장이 법정 구속하거나 명태균 게이트로 검찰이 구속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나 하면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야죠. 그럼 안 부르면 명태균이나 내란 명태균 게이트의 특검에 더 어떻게 보면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명태균 수사를 하고 있는 이지영 차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이 사람들은 김건희에게 소환장을 날린 겁니다. 오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뭐 이 탄핵 과정이라든지 뭐라든지를 해서 계속 조금 미뤄온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에 갔고 그래서 답해라. 김건희 소환하고 윤석열까지 부르는 내용을 우리에게 그다음에 답변을 보내라라고 해서 저희가 그 입장문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원님 조만간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바빠서 답변을 체크를 못했네요. 그래서 답변이 오게 될 겁니다. 네. 예, 답변이 뭐 못 부르겠습니다 이러고 답변이 오겠습니까? 빨리 부르겠습니다 이러고 그렇죠. 답변이 올 테니까 네. 빨리 부르라고 찍으면서. 해야죠. 예, 그럼 이건 시간 싸움이네요. 시간 싸움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공범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뭐 정치인들은 가급적이면 내가 빠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홍준표 같은 경우에 정말 뻔뻔하게 지금 대선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는 거거든요. 미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등의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등의 명분이 훨씬 커지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한 5월 한 20일 넘어갖고 국회 통과시키면 볼만하겠다니. 나중에 그럼요. 다음 대통령이 첫 제가 해줬으면 딱 좋겠다. 너무 설렙니다. 네, 설레네요. 설레네요. 네, 정말. 거기까지 사실 생각 안 했는데 발의해서 내 표가 무효였으니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딱 붙여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150도만 있으면 네, 돼요. 예, 그렇게만 해도 돼요. 시간 많지도 않고 네. 그 새로 사이사이에 이제 법안 발의해서 이제 소위 네, 들어가고 이제 본안 올라가고 네. 본안 시간 올라가고 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네. 대선 끝나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데 국힘 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무효표 4명은 확실하게 넘어오고요. 좀 더 그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빨리 넘어온 다음에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러이런 사람들이 찬성했던 사람이라고 꼭 여러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은 내란에 관련돼 있는 사람도 많지만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가 수십 명이잖아요.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정당 예산의 쌍끌이가 될 수 있다고 봐.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근데 명태균이가 풀려났어. 그 워딩 한번 보세요. 저 SNS에. 저거 한번 읽어줘봐요. 명태균 SNS.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짤의 모습.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 근데 사자는 머리털이 많은데 근데 여기서 나를 내려다보는 짤의 모습. 짤우가 누구예요? 뭐 국민 윤석열? 윤석열 지금 아니죠. 김건희 쪽에 다시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명태균이가 풀려남으로써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어차피 드러난 것만으로 윤석열, 김건희 이걸로 처벌받아요.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걸로 국민의힘 주자가 이미 오세훈부터가 못 출마했잖아요. 관련돼서 이제 홍준표까지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짜르 본바죠. 거기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이 지금 열일하셨거든요. 명태균 만나러 뭐 위원회하라고 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밝혀낸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럼요. 카톡부터 까여가지고. 네. 요건 진짜 박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근데 홍준표가 1등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정반대로 말하자면 저쪽에서는 골치 아파진 거야.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1등인데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고 만약 1등을 김문수랑 서로 다투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그 리스크는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부터 물어뜯을까? 덕을 막 물어뜯을지. 머리 수준 좀 부족하지만 물어- 사자는 사자죠. 물어뜯을 때 가장 잔칫날 잡을 돼지는 누구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건들거리세요? 아니 사자가 이러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잔칫날 잡아서 이게 잔치가 될 가장 그 환호를 받을 그 먹잇감이 누구겠어요? 오세훈 이제 다 기 빠졌어요. 그래도 물어 뜯어야지. 좀 여기서 환호가 별로 나오겠어요? 그러면 김건희 이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다 물어 뜯겼어요. 윤석열 물어 뜯기면 아주 좋지요. 그렇지만 윤석열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 뜯길 만한 가장 환호가 가는 먹잇감은 대선 후보죠. 잔칫날을 앞두고 있는 홍이죠. 윤석열이 잔칫날을 앞두고 있습니까? 잔칫날을 앞두고 있는 자는 홍준표입니다. 예, 홍준표는 이제 갈 곳이 없고, 예, 물어 뜯겨서 깍대기가 박혀져.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덜너덜해지는. 그 얘기를 저기 명태균이 했거든요. 홍준표 깍대기를 벗겨버리겠다. 그래서 너무 좀 무서웠는데 표현이 끝내주네요. 이게 예.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아니 그 내가 봤을 때 명태균은 약간 철학적, 시적 표현 잘하는 사람이고 일단 그러니까 오세훈은 김한정이 검찰 편에 섰다는 소문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 못 출마 상태가 된 건데 실제로 명태균이가 오세훈을 약간 양아치라고 불렀다고 할 정도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쉽게 표현하는 건 나는 오세훈을 부정한 거 아니 오세훈이 명태균을 부정한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오세훈 출마 못했다 그러고 사실 윤석열 내란 국민에서도요 가장 유력했던 대선 후보가 사실은 오세훈이었어요. 그 오세훈이 주저앉은 거예요 명태균 때문에. 그 다음 타겟은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보면요 자잘한 사람들 있잖아요. 윤상현이도요. 명태균 통해서 복당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궐선거 힘이 선거관리위원장 좋았어요. 했고요. 네. 지금 김진태 지금 조용하지만 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되면 김진태 부분도 나올 거고 박완수 경남지사요. 다 연결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이 아니라도 명태균 때문에 초토화된다니까요. 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준석도 포함되죠 거기에는. 그렇죠. 명태균이 이준석은 지켜주려고 하는 분이던데.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안 될- 그게 명태균이 안될것 지켜주는 것과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낱낱이 밝혀지는 것과는 또 다르겠죠. 그리고 특검이 나와서 해나가는 건 다를 완전 다른 것이고 거예요. 명태균 때문에 오세훈이 주저앉기도 했지만 오세훈 수사를 촉구하고 저희가 고발장을 탁 내드린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정말 잘하셨다니까요. 명태균 게이트가 유지되게끔 쉬지 않고 고발장을 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란 국면에서 공소유지한 거야. 국회 맞습니다. 검사가 돼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고발장 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희가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괜찮았던 건 법률위원회에서 썼습니다. 법률위원회 박균택, 이태영, 이용우 위원장 세 분의 위원장 있는 법률위원회 그 그룹이 써줘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걸 내려가는 건 저희들이 내려가긴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죄를 지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시장, 서울시장, 대구시장, 대통령이잖아요. 이들이 경선할 때부터 여론이 조작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비용을 남이 되거나 아니면 공천값으로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있고 똑같아요. 사실상 뇌물. 예, 뇌물로 똑같고 그리고 본선 가는 데까지도 그 여론조사가 작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요.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이제 이 문화를 확 문화가 아니라 이 잘못된 구조를 확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걸 바꾸겠다고 마음속에 굳게 먹었던 사람이 명태균이에요. 처음엔 그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정치자금 문제로 생기고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씨가 나와서 공익제보를 하고 그러다가 자기를 버려버린 윤석열, 자기를 양아치로 버려버린 오세훈, 자기를 아무 개인적 관계도 없다고
밟아버린 홍준표 여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예. 아, 자,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은 미미했을 수 있어요. 첫 시작은. 근데 여기 지금 이런 거요. 내란이 없었더라도 명태균 게이트 가다 보면은 윤석열 탄핵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사안.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사안. 맞습니다. 거기에 서영교가 있었습니다. 아, 야, 마이크 없이도 저렇게 네. 국회 본회의장을 올리는. 쩌렁쩌렁. 야, 진짜 이건 타고나신 거고요. 네. 지금 영상 편지 하나 쓰세요. 이 목소리를 물려주신 어머니께. 어버이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어머니 보고 시킨다고 싶어요. 해요? 우리 어머님은 천상 여자십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어머니를 닮았을 거라고 하는데 어머님의 강인함은 닮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천상 여자시라서 목소리가 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도 많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운동을 하고 치안본부에 잡혀가 있을 때 와서 서영교 내놓으라고 요구한 분.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구치소 깜방을 지나 지하방이 있어요. 그게 그 징벌방이라고 하는데 유관순 열사도 갇혔던 그 징벌방에 제가 이 정도면 안 갇히겠습니까? 그래서 갇혀 있으면 이게 완전 철문이거든요. 갇혀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삐그덕 문이 열리면서 하얀 의사복을 입은 사람이 보입니다. 네. 나오라고. 왜 나오지? 저희 어머니가 진단서를 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우리 딸 다치면 너희들 가만 안 둬. 그래서 저를 꺼내주는 어머니. 저희 어머님은 너무나 얌전하시고요. 그러면서도 저희를 강하게 키우셨고 제가 출마할 때 사실 출마에 대한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빠를 시킵니다. 가서 서류 등록하라고. 그래서 엄마가 시켜서 제 국회의원 후보 등록해갖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요. 보통 말리시는데요. 네. 말리잖아요. 딸의 꿈을 네. 이해하신 분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파킨슨으로 몸이 굳어가셨습니다. 아이고. 굳어가시고 저는 아들 중3 때까지 어머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요구하십니다. 분가해라. 단 조건이 있다. 분가의 조건은 출마다. 예. 그리고 분가를 시켜주시고 그 해에 가서 저에게 오빠에게 후보 등록 시켜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당선이 되는데 당선되고 다음 해에 어머니 떠나세요. 파킨슨으로 온몸이 굳어서 아이고. 사실은 배짱 마르셔서 이제 나 좀 도와야지 내가 너 그렇게 뒷바라지 했으면 이러셔야 되는데 몸이 굳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너 40년 동안 기다렸어. 너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출마 안 하면 너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천상 여성 말도 크게도 안 하시는 제가 수배당할 때마다 집 밖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어머니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들어오더라 이러시는 어머니.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목소리는 어머님을 닮은 게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어머님을 닮은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목소리를 낸 아버님을 닮았는데 이런 목소리 주셔서 괜히 감사합니다. 뭉클했네요. 그 기분이 네. 지금 네. 막 약간 감동 코드까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갑자기 또 어머니 이야기하니까 또 숙연해지기도 하고 자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면은 네. 돌아가시면은 더 잘해드리고 싶어도 못 그래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선물을 주시고 가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물 네. 서민의 영원한 영원한 딸이 서영교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